임대사업자분들이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좋아하실 만한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와 70% 공제 금액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게 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쇼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와 70% 혜택이 더 많아지게 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1월 16일 날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도 세법 개정안 후속으로 나온 시행령입니다. 자, 개정안을 보니까 임대사업자의 장특공,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하면, 그래서 8년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70%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잖아요. 그 공제 받는, 이걸 어떻게 공제 받는 거냐, 계산 방법, 그 산정 방식을 명확화 시켰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임대기간 양도 차익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 추가한 겁니다. 이게 현재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걸 추가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과 개정안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50%, 70% 장특공 그 계산 방식에 의한 공제액보다 앞으로 개정될 개정안 방식대로 계산하면 그 공제액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개정안이니까 아직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시행은 여기 나와 있지만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갖고 26년 2월 중에 공포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시행된다면 공포되고 나서 양도하는 것부터 되지 않을까. 양도하는 것부터면 소급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50%나 70%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 법 개정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혜택 받는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어떻게 될지는 공포된 그 시행령을 봐야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개정이 되면 임대사업자 혜택은 더 늘어납니다. 자, 공제액이 많다는 건 내 양도 차익에서 많이 빼주는 거니까 내가 납부해야 될 양도세가 더 적어지는 거예요. 예. 참 임대사업자 혜택을 계속 줄이고 있고 말소시키고 이렇게 점점 줄이고 있는데 요거 하나 혜택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아마 임대사업자분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이 내용을 나중에 파실 때 실제 이 개정안대로 공포되고 시행된다면 잘 챙기셔야 됩니다. 내가 잘 챙겨야 세금 적게 내는 거니까. 자, 이 문제가 왜 발생한 거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 70% 이 계산 방법,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사자마자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하고 8년 또는 딱 10년 채우고 말소하고 바로 팔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전체 양도 차익의 50% 또는 70% 공제 받으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자, 집을 사고 나서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아니고 조금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해서 8년 채우고 팔 때, 그러면 요 8년 동안 요 공제 금액하고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전 이게 구분되다 보니까 이 50%를 어떻게 적용시키는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사자마자 등록합니다. 취득하고 등록해요. 그리고 8년 채웁니다. 또는 10년 채워요. 그런데 이때 바로 말소하고 파는 게 아니고 말소하되 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하는 거죠. 자, 이 경우도 전체 구간의 50%나 70% 공제인 거냐, 아니면 임대사업자인 기관하고 아닌 기관하고 따로 계산하는 거냐, 이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이게 현재 시행령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해석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계산했었는데, 그 요건 해석은 뭐냐면 임대 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50%나 70% 공제해 주는 거고, 그 외 나머지 양도 차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기간 8년 또는 10년, 요 기간 동안의 양도 차익은 50%나 70% 공제야. 하지만 나머지 구간은 그냥 보유기간별 공제율 1년당 2%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어떤 세대가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2013년도에 아파트 취득합니다. 이때는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됐었죠. 근데 바로 등록한 게 아니고 일단 가지고 있다가 2017년도 1월 달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하는 거예요. 이때는 준공공이었겠네요. 등록합니다. 그리고 8년을 채워요. 아파트니까 8년이 되면 25년 1월 달이면 자동 말소 되겠죠. 그리고 자동 말소 되자마자 판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장특공 어떻게 계산될까? 물론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거 충족했고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어 있던 이 8년 동안 2번이겠죠. 이 2번 구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50% 공제야. 하지만 1번 구간, 임대사업자가 아니었던 이 구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은 보유기간별 1년당 2%야. 그런데 총 보유기간이 13년부터 25년까지 12년간 가지고 있었으니까 24% 공제받는 거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구간의 양도 차익하고 이 구간의 양도 차익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물어보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살 때 금액은 알고 팔 때 금액 알아요. 하지만 이때 금액은 모르거든요. 그거는 공시가격, 기준시가로 안 분합니다. 그림 보시면 취득할 때 기준시가, 공시가격,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공시가격,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끝날 때 공시가격, 이렇게 공시가로 안분해서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법에는 없는데 왜 이렇게 유권해서 한 거냐? 일단 있는 법을 좀 보면 그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자, 이번에 대해서만 50% 또는 70% 공제야. 자, 이건 지금 법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임대 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70% 공제다. 물론 지금 법은 민간 건설 임대만 가능해요. 27년까지. 물론 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건설 임대가 아닌 내가 분양받거나 집을 사가지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했다면 그분들은 지금도 가능해요. 팔 때. 자, 그러면 그 양도 차익 계산할 때 공시가격 이걸로 안분하는 거, 이것도 법에 있습니다. 이건 시행령이 있는데요. 임대 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적용하고, 이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 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계산 방식은 없던 거예요. 이렇게 그냥 좀 불명확하게 적어놨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조특법 97조 5에 양도세 100% 가면 그 조항에는 이 계산 방식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준용해서 해석했던 거예요. 이렇게.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 차익이니까 임대 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만 혜택 주는 거고, 나머지 구간은 일반적인 장특공이야. 1년당 2%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뀐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1월 16일 날 나온 개정안이에요. 시행령 개정안. 자, 보시면 양도 차익 계산할 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규정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넣겠다. 근데 어디를 준용했냐면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세 세액 감면, 요게 이제 조특법 97조에 온대요. 양도세 100% 감면.
이 조항에 이런 계산식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쓰겠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글씨가 조금 작으니까 큰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양도 차익 곱하기 이제 분수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임대기간 중 양도 차익은 분명히 공시가격 이걸로 안 분합니다. 기준시가로. 자, 그래서 양도시 기준시가에서 취득할 때 기준시가 빼고 그것분에 임대 종료일 기준시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끝내는, 말소시키는 그때 기준시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취득할 때 기준시가 이걸 빼주겠다. 자, 이 시기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앞선 지금까지 유권해석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이 기간만 50%나 70% 공제인 거고, 나머지 구간은 그냥 1년당 2%씩 24%였잖아요. 그런데 임대 종료일 기준시가에서 취득할 때 기준시가 뺀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1번, 2번 다 더한 거, 그 구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50% 공제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이 1번 구간 양도 차익에 대해서 24% 공제하고보다 훨씬 더 많아지죠. 왜? 이 구간도 50% 공제가 되는 거니까. 즉 26% 공제가 더 되는 거예요. 자, 공제가 많아지면 당연히 내가 납부하는 양도세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혜택이 증가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살짝 오류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7조 5를 갖다 쓰는데 이 장뚜껑 50% 70%하고 양도세 100% 감면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세 100% 감면 받으려면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내에 등록을 해야 돼요. 3개월 지나서 등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취득 시점, 쉽게 말하면 취득하자마자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하고 나서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까지 기간 오차가, 이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죠. 3개월 내에 등록해야 되니까 다 사자마자 등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장뚜껑 50% 70%는 앞서 예를 보셨듯이 구입은 13년이지만 등록은 4년 지난 이때 해도 혜택을 받아요. 즉 이 구간에 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텀이 생길 수 있는데 그 텀이 없는 97조, 그게 지금 이거거든요. 요게 이제 97조 100% 감면받는 거. 요게 이제 양도에서 취득 빼고, 그 다음에 임대 기간의 마지막 날, 종료일이죠. 그때 기준시가에서 취득할 때 이거 빼는 거. 이게 맞아요. 사자마자 등록하니까. 예. 이걸 갖다 쓰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 이 구간은 등록 안 되는 구간, 텀이 되게 긴데 4년씩 되는데 이것마저도 50% 공제 구간에 들어가 버린 거죠. 예. 이걸 의도하고 시행령 개정안 발표할 때 이걸 알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걸 인용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이게 보시면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 차익, 이 용어도 여기서 가져온 거거든요. 똑같이. 원래는 이 97조 3은 원래는 이랬습니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이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용어였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주택을 사가지고 언제 등록하든 간에 50% 70% 공제는 무조건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다 해주는 거였어요. 혜택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줄이려고 여기에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이걸 갖다 쓴 겁니다. 100% 감면해서. 이거 갖다 쓰다 보니까 그러면 계산 방식도 갖다 쓰자 한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혜택은 더 늘 수 있다. 예. 하지만 아직 이제 입법 예고 기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실적 공포되고 시행되는 것, 그걸 봐야 돼서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마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개정안이 그대로 간다면 혜택은 분명 증가하게 됩니다. 왜? 임대 종료일
기준시가에서 취득할 때 이걸 빼는 거니까. 물론 이제 이 경우에도 이럴 수는 있어요. 자, 이 사례는 집을 사가지고 4년 후에 등록을 하고 8년 되자마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1과 2 전체 구간에 50% 공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구입하고 4년 후에 등록하고 25년도에 자동 발수했을 때 자동 발수 후에 바로 파는 게 아니고 한 5년 가지고 있다가 자 2030년에 팔았다. 예. 그러면 이때는 이금은 50%고 얘는 1년당 2%예요. 예. 보유기간별. 이때는 구분이 되겠죠. 예. 왜냐하면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서 취득할 때 빼고 그것분에 종료에서 취득 빼니까 이 구간은 따로 계산돼요. 예. 하지만 내가 사가지고 등록할 때까지 바로 등록하든 조금 있다 등록하든 그 텀이 있어도 그냥 다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었으니까 올해 2월 달쯤에 공포한다고 하니까 좀 그때까지 좀 더 지켜보고 이대로 공포되고 시행된다면 우리 임대사업자분들 혜택 는 거니까 나중에 이렇게 장특공 50%나 70% 받으실 때는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다 받아가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